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을 메이커로 만드는 미술 프로그램이죠. 메이커 아트 특기 강사 교육을 맡은 배수민 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메이커 아트가 3년째 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벌써 지금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 메이커 아트가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물론 교재가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우리 특기 강사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준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즐거운 수업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리라 또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말 늘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고 또 앞으로 특히 강사로서 수고해 주실 우리 선생님들 진심으로 또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아이들을 메이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메이커 아트 특기 강사 선생님으로서 이제 1년 동안 나가실 텐데요. 오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 먼저 메이커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육 순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메이커 아트란 무엇인가? 메이커 아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메이커 아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또 가져야 할 매너, 또 주차 수업별 사전과 사후 컨설팅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이커 아트 대화법과 가정 연계 안내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특기 강사 교육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메이커란 무엇일까? 우리 선생님들 메이커, 맨 처음 메이커 아트, 메이커를 들었을 때 무엇이 먼저 떠오르셨나요? 네, 물론 저도 그렇지만 브랜드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유명한 뭐 명품 브랜드라든지 스포츠 브랜드라든지 그런 브랜드가 생각이 날 텐데 샤넬도 그 샤넬이라는 사람이 만든 브랜드잖아요. 마찬가지로요. 메이커는요.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메이크와 ER의 합성어죠. 그런데 왜 누구나 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람을 위한 작은 생각에서 사람을 위한 필요한 것으로 누구나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뭐든지 내가 필요한 것이나 남이 필요한 것이나 필요한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만드는 사람을 메이커라고 하는데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떠올리고 또 설계하고 또 그것을 만들어보고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메이커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메이커는 이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과거에 전기가 없었을 때 전구를 발명한 사람, 에디슨이라든지 한글을 발명한 또 세종대왕이라든지 그 시대에도 분명히 메이커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이커라는 단어가 없어서 못 썼을 뿐이죠. 그런데 이 메이커 운동이라는 단어는요, 2005년도에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이 사람들 보고 저희는 리더라고 했죠. 리더는 어때요? 리더와 메이커의 차이점. 리더는요, 사람을 이끌고 또 그룹을 이끌고 또 팔로우 하는 사람들이 따르죠. 그런데요, 메이커는요,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창의 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람들과 협업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메이커라고 합니다. 지금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 자신의 것을 만드는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작게는 크게는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될 수 있지만 작게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 또 학부모님들이 모두 다 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내가 메이커야. 나는 메이커가 될 수 있어 라는 자부심과 또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아이들도 메이커로 성장시키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식 습득이 아닌 생각하는 힘이 필요한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메이커들이 모여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메이커 운동입니다. DIY 아시죠? 작게 뭐 천이나 가죽으로 만드는 거. 그것도 이 메이커 운동에서 나온 활동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DIY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뭐 바느질이나 재봉틀이나 이런 작은 것을 이용해서 소소하게 만드는 활동을 했다면 점점 국가와 사회적 이슈가 커지면서 공간이 생긴 것이 바로 메이커 스페이스예요.
메이커들이 만들려면 사실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만드는 건 내가 할 건데 재료는 누가 팔래? 그래서 재료를 팔아서 가장 인기 있고 대표적인 기업이 된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이케아죠. 이케아나 무지 등 내가 재료를 팔 테니 너희가 만들어봐 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것을 유튜브나 플랫폼에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수익이 나게 되고 그리고 또 다양하게 내가 만든 것을 판매도 하죠. 아이디어스 같은 곳에서.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메이커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메이커 스페이스가 공간이 생긴 이유는요. 우리 집에 3D 프린트나 아니면 뭐 금속을 가공할 수 있는 기구나 또 재료들이 많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을 떠나서 내가 생각한 것을 실제와 현실화 시켜볼 수 있도록 이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이 생겼고 한국 공공기관에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이커 운동이 계속 일어났으니까 바로 뭐가 따라왔겠죠? 네, 교육이죠. 교육이고 우리 한국에도 이미 2018년 서울형 메이커 교육과 2019년 부산형 메이커 교육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지금 무슨 교육하죠? 코딩이나 또 3D 프린트 등 다양한 융합적인 과학 교육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바로 메이커 교육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도 또 메이커 페어가 벌써 10년 넘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에서는 이미 이 메이커 교육이 이미 너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이커 운동과 다르게 이 메이커 교육은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야겠죠? 구체적인 프로세스는요. 메이커는 먼저 만드는 주제와 대상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그런데 아이디어를 먼저 떠올려서 구상하고 설계를 합니다. 그 설계한 것을 가지고요. 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어 봐요. 그런데 그 만들어 본 것을요. 실패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결과물과 모든 경험들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설계하고 떠올리고 만들고 공유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요. 창의 융합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자기 주도적으로 또 소통 능력도 키우게 되고 또 협업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력 등의 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미술 프로그램과 결합을 하게 되었을까요? 보통 메이커 교육이라고 하면요. 이거는 사실 그 창의 융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발명한 것을 만들어보고 현실화시키는 거다 보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과학과 접목이 가장 잘 되는 교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메이커 사이언스였는데요. 그런데 메이커 아트, 미술과 접목을 시킨 이유는요. 유아들이 아직은 말로 표현을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창의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미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는 미술과 접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가지의 특징을 바탕으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1주차 팅커링은요. 메이커 운동에서 실제로 쓰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실제 메이커 운동에서 쓰는 단어를 저희가 가져왔는데요. 팅커는요. 팅커라고 해서 만지작거리다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무조건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료를 만지작거리다가 내가 아까 무엇을 만들까, 내가 누구를 위해 만들까 생각할 수 있도록 1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2주차는요, 드로잉이에요. 디자인이 아니라 드로잉이죠. 바로 미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160가지 이상의 미술 기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드로잉으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또 3주차는요, 가장 핵심적이겠죠. 만들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팅커링도 그런데 만들기고 메이킹도 만들기예요. 이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4번째는요, 4주차에는 액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이자 목적성,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이 액팅이란 단어를 붙인 이유는요. 물론 쉐어라는 뜻도 있지만 아이들이 더욱더 역동적으로 활발하게 신체를 모든 것을 활동해서 활발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액팅이란 단어를 저희가 만들어서 지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미술은요. 퍼포먼스 미술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메이크업 아트에는 퍼포먼스가 없죠. 그런데
퍼포먼스와 저희 공유의 차이점은 뭐냐면 퍼포먼스는 보다 예술성을 중점을 두고 또 뭐 옷을 입어보거나 아니면 신체로 표현해보거나 하는 그런 과정, 예술 행위를 통해서 교육을 배운다면요. 액팅은 보다 더 교육적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적 활동을 통해서 협업하는 사회화를 키우는 활동이기 때문에 또 우리 아이들이 메이커로서 자긍심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나의 작품도 너무 소중해, 너의 작품도 소중해,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단계는요, 오감 탐색에는 여러 가지 재료를 탐색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원스텝 또 또또 융합 놀이에서는요, 탐색한 놀이들을 서로 융합해서 재밌게 재료들로 신나게 놀이하는 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스텝 반짝에서는요, 창의놀이죠. 내가 놀이했던 것들을 생각했던 작품들을 나만의 작품으로 표현해보는 시간. 그리고 쓰리스텝에서는요, 주변을 살펴 필요한 것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들 이제 수업 시작하실 텐데 수업을 시작하실 때 보통 어떤 노래 부르시나요? 주제송 많이 부르고 계신가요? 보시면은 단계별로 오잉, 또또, 반짝, 뚝딱이라는 단어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인사를 하시는 것보다는 노래를 사용하시거나 또 주제송을 맞춰서 또 노래하시면은 또 시작을 하시면 아이들을 환기시키는데 더 도움이 되니까 주제송도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전, 교육시, 사후에 대한 메이크업 매너 먼저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미리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혹시 메이크업 아트를 시작하기 전에 원의 일정을 맞추시거나 아니면 계약하시거나 특히 강사 선생님들이 인사하러 가시는 시간이 있으시죠? 그때 메이크업 교육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시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통 보던 미술과는 조금 다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내드렸던 뭐 티저 영상이라든지 홍보 영상을 활용해서 원장님과 선생님께 먼저 안내를 드린다면 왜 퍼포먼스가 없는지, 왜 재료가 이렇게 많은 것인지, 수업 때는 어떤 걸 도와드리면 되는지 선생님들이 미리 인지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대화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작하실 때는요, 먼저 인사 노래부터 아이들과 함기시켜서 수업을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애칭을 먼저 설정해 주시면 좋겠죠. 그 메이크업 아트 가정활동 영상을 보셨나요? 거기에 나오는 친구가 뚝딱이잖아요. 그래서 뚝딱이야, 나는 뚝딱이 선생님이야 라고 함께 하셔도 되고, 아까 보셨던 뭐 오잉, 뚝딱 이렇게 단계별로 이름을 다르게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메이커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모두 다 메이커야. 메이커는 뭘까? 우리가 모든 것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약속할 것이 있대. 우리 한번 약속해볼까? 첫째, 나는 메이커예요. 둘째,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셋째, 메이커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어요. 넷째, 나와 다르다고 놀리지 않아요.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을 하면서 시작을 해주신다면 내 작품과 너의 작품이 모두 소중해 라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약속을 통해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요, 아이들에게 칭찬. 그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작품 중심보다는요, 과정 중심으로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 메이커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 마무리하지 못한 친구들은 또 담임 선생님한테 인계를 해주시는데 그냥 인계해 주시는 것보다는 그 특징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업 후에 전시까지 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메이커 아트 연간 계획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1, 2, 3, 4주차로 4가지의 교구가 들어가게 되고요. 1호를 보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아시겠지만 교사용 모둠 자료를 구매하신 원 같은 경우에는 가랜드가 나가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 가랜드를 어디에 쓰실지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메이커 스페이스는 어디에 설치하면 되죠?
맞아요. 바로 미술 영역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재밌게 놀이하는 그 미술 영역에 교구가 앞으로 많이 남을 건데요, 선생님. 팅커링 같은 경우에, 메이킹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많이 주어지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많이 남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에 놓고 아이들이 나중에도 마음껏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나 전시를 도와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4호 보이시나요? 이 4호에는요. 특별호, 색깔이 다르죠? 4호, 8호, 12호에는요. 4주차 액팅의 특별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으로 이렇게 1호부터 12호까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메이커 아트 월간 계획안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렇게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유아용 비닐과 교사용 자료로 이렇게 비닐로 나가게 됩니다. 손잡이 있는 지퍼백으로 나가게 되고요. 여기 호스와 또 스텝이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1, 2, 3, 4주차로 어떤 교구인지 그리고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이렇게 다 적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 붓을 어디에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 때 비닐 앞에 다 적혀져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혹시나 비닐 안에 교구가 빠졌을 경우에는 우리 특기 선생님께 말씀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비닐 안에 들어있는 것 외에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육팀에서는 저희가 포장 안내문을 뽑아서 택배에 다 한 장씩 넣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는 이유는 사실 구슬이 없어요. 우리 특기 선생님들께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클레이가 없어요. 빨대가 없어요. 뭐가 하나 안 왔는데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바로 원에 가서 찾아주실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장 안내문을 넣어드렸어요. 아 선생님 거기 들어간 거 지금 0스텝 거예요? 아니면 3스텝 거예요? 바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혹시나 포장 안내문이 안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요. 저희가 지사방에 매달 15일에 같이 올려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그 지사방에 있으시다면 포장 안내문을 선생님들께 아니 원에 보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꼭 안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활동계획안과 교고 구성 안내문은 홈페이지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주차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만지작거리다죠. 팅커링입니다. 이리저리 궁리래요. 아이디어. 얘들아 뭐 만들어 볼까? 그냥 아이디어를 떠올려봐가 아니라 재료를 많이 들여요. 많이 들여서 만지고 붙이고 자르고 놓아보고 쌓아보고 분해하는 등 다양하게 길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놀이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에서 보던 빨대랑 종이가 만났는데 입체가 되었네. 단추와 모루가 성질이 전혀 다른데 만났더니 기하학적인 멋진 작품이 됐네 라고 하면서 그럼 난 다른 것도 만들어 봐야지 라고 하면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이들에게 단추랑 모루 주고 얘들아 그냥 만들어 봐 라고 하면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팅커링 노트를 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보시면요 직접 우리 유아가 놀이하는 교구랑 실물 사진을 넣었어요. 실물 사진을 넣은 이유는요. 아이들이 모방에서 또 재창조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 본 후에 선생님에게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재료를 그냥 탐색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냥 조금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팅커링 과정에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 버리면 메이커 교육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또 경험해 보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수업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 작품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 유아들이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도 이 팅커링 시간에는 재료를 탐색하고 놀이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수업 마무리 시간에 선생님 수업이 다 끝나도 작품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선생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더 다른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 7세에는요. 그 안에 내 아이디어를 직접 표현해보고 그려볼 수 있는 페이지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주 1회 나가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고 월 1회 특기 강사로 나가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팅커링 수업을 하실 때 수업을 활용하면 어떻게 좋은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전에는요, 제시 자료 있죠. 제시 자료 뒤에 발문이 있습니다. 메이커적 사고를 키우는 발문이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보시면서 아이들과 생각을 넓힐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고 마무리할 때 또 우리 특기 강사 선생님들이 떠났을 때 선생님들이 가장 속상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워낙 드로잉은 팅커링은 재료가 많고 아이들이 막 놀이를 많이 하고 너무 신나게 하다 보니까 이 매트를 들어도 습자지가 있고 아니면 책상 밑에도 클레이가 있고 너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루 종일 보물찾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도 있어요, 저기도 있어요. 이렇게 막 찾으면서 아이들이 늘 갖다 주곤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청소를 하곤 하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사실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 분단마다 반이 큰 경우도 있잖아요. 그 그룹별로 청소 도우미, 또 선생님 오늘 도와줄 친구 이렇게 뽑아서 청소 도우미를 놔둬주시거나 아니면 그 책상 위에 미리 비닐을 준비해서 아이들이 쓰레기가 생기거나 아니면 뜯었을 때 나오는 그런 OPP 비닐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하면서 아이들이 치우면서 바로 메이커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다 끝내고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청소까지 하고 가시려면 선생님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틈틈이 아이들과 함께 같이 청소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약에 수업이 끝난 후에도 작품이 나오지 못했다면 또 남은 재료들은 메이커 스페이스에 놔둘 수 있도록 선생님께 안내해 주시고 또 팅커링 노트로 가정 연계까지 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2주차입니다. 드로잉이죠.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시간. 우리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60가지 이상의 다양한 미술 기법을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통은 저희가 전문가 화지를 사용하지만 전문가 화지의 그런 틀을 떠나서 여기 우드락이라든지 아니면 종이 가방이라든지 EVA라든지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거는 드로잉에 관한 제시 자료인데 혹시 어떤 거에 대한 제시 자료인지 아시겠나요? 네, 많이 아마 보셨을 텐데 1m 화지에 대한 어디까지 그려봤니? 이 교구에 대한 제시 자료입니다. 아이들이 이걸 보고 이 긴 화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선생님도 이걸 보셨을 때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도 이걸 봤는데 뭐에 대한 제시 자료지? 너무 모르겠더라고요. 바로 이 털실 이 길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추를 할 수 있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것처럼 제시 자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보고 똑같이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모방할 수 있는 자료도 있는데 이 제시 자료처럼 유추할 수 없고 계속 생각해 볼 수 있는 제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제시 자료를 미리 보신 후에 어떤 것에 포인트를 두고 질문할지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이 뒤에 메이커는 생각부터 달라라는 발문이 있죠. 얘들아, 이 털실 중에서 가장 긴 것은 뭘까? 빨간색이야? 그런데 이 털실 다 풀었을 때는 뭐가 제일 길까? 라고 하면서 생각을 키울 수 있겠죠. 아이들의 작품도 이렇게 다양하고 멋있게 나올 수 있습니다. 드로잉 수업을 하실 때는요, 가장 필요한 것이 있죠. 드로잉 수업 때는 뭐 물감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크레파스라든지 색연필이라든지 그리기 재료가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물감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원에 미리 안내드려서 선생님, 이번 수업에는 물감을 사용하니까 옷이 젖을 수 있습니다. 미리 안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근데 수업 진행 시작할 때 사실 물감 쓸 때가 가장 난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회용 접시에 한 4가지 정도? 특징적인 색깔이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특징적인 색깔만 딱 놓고 아이들이 그룹별로 활동하면서 물감을 쓰게 해주시면 가장 좋아요. 왜냐면 아이들별로 다 물감을 줘버리면 나중에는 아시죠? 색깔이 다 섞여가지고 나중에 다 똑같은 어두운 색깔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룹별로 일회용 접시를 미리 준비해 주셔서 이 모든 먼저 물감놀이 해보고 다른 곳은 또 크레파스로 색연필로 해본다면 선생님도 정리하기 쉽고 우리 아이들도 여러 가지 색감을 섞어서 놀이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셨던 그 콕콕 찍는 것도 그 물파스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물파스도 아이들마다 다 주기에는 색깔이 한 색깔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물감통을 모아서 세 네 가지를 다른 색깔로 넣으면 아이들도 다양한 색깔로 찍을 수 있고 선생님도 관리하기 더 편하고 또 수업을 진행을 원활하게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원래 드렸던 빅북 제시 자료 외에도 선생님들이 긴 거에 대해서 또 그 제시 자료에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이런 미디어 자료나 사진 등으로 아이들과 더 생각을 넓힐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3단계입니다. 이번에 3주차인데요. 3주차는 바로 메이킹이죠. 가장 핵심적인 만들기, 빛나는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시간입니다. 팅커링도 만들기고 메이킹도 만들기라고 하셨죠. 그런데 메이킹은요, 목적과 방향을 정확히 정해서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과 방향을 누가 정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정합니다. 물론 재료는 똑같이 나가겠죠. 얘들아, 이거 냄비 받침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그런데 누구한테 주고 싶어? 누구한테 만들고 싶어? 아니면 어떤 모양을 만들고 싶어? 이렇게 목적과 방향을 아이들이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냥 줬을 때는 냄비 받침이지만 선생님 저는 냄비 받침 말고 컵을 올려놓을래요. 아니면 저는 책을 올려놓을래요. 라고 하면은 그 책 받침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얘들아 이걸 줬으니까 무조건 이 작품이 나와야 돼? 아니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정답이 없고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그 과정을 즐기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앞에서 보셨던 이 동그라미의 변신에 대한 제시 자료예요. 보시면 얘들아 이 가방은 정말 넓지.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땡기면 가방이 되네. 이 가방 안에 무엇을 담고 싶어? 어떻게 담고 싶어? 아니면 어디를 갈 때 가지고 가고 싶어? 이렇게 육하원칙으로 구체적으로 질문한다면 우리 아이들도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겠죠. 메이킹은 만들기가 많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미리 만드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뒤에 보시면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QR코드를 보시고 또 조립 영상을 참고해서 조립할 수 있도록 또 선생님들께도 안내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메이킹은요, 맨 처음에는 이제 메이킹에 필요한 도구들을 우리 선생님들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원에도 뭐 유아용 가위라든지 풀이라든지 색연필은 있겠죠. 있는데 워낙 아이들이 가위를 많이 자르고 또 많이 쓰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 용을 미리 여분으로 준비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뭐 불편할 때 선생님 거를 주셔서 또 아이들이 원활하게 자르기를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메이킹 때는 가장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비닐도 준비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스스로 정리도 할 수 있겠죠. 수업 진행했을 때는요, 만들기 전에 어떤 목적과 방향을 두고 수업을 하실 건지 또 무엇을 만들지 먼저 묻고 시작을 해주시면 좋고요. 질문하실 때는 육하 원칙으로 또 해주시고 작품보다는 과정 중심으로 우와 얘들아 색깔을 여러 가지를 정말 잘 섞었네. 생각을 정말 표현을 잘했네.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뱅글 자판기는요. 무엇이든 나오는 자판기네. 얘들아 어떤 자판기가 나왔으면 좋겠어? 원래는 뭐 아이스크림 자판기도 있고 라면 자판기도 있고 책 자판기도 있대. 우리 친구들은 어떤 자판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추가적으로 또 제시 자료를 준다면 아이들이 더 생각이 커질 수 있겠죠. 마지막 4주차 액팅입니다. 액팅은요, 이 만들기 과정을 너무나도 즐기고 그 만든 과정과 경험과 또 만든 작품들을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유아 작품들을 함께 전시할 수도 있고 아이디어를 모아서 협동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죠. 또 만약에 월 1에 들어가시는 선생님은 바로 이 4주차 액팅 수업 때 가장 많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시, 아이들의 작품도 너무 소중하지만 모였을 때는 더 빛이 나는 전시 시간. 이 전시 작품은요, 장소와 상관없이 자신의 작품이 사람들에게 공유가 됩니다. 창문에 붙여도 되고요, 바닥, 천장, 어떤 공간이라든지 전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협동은요, 어떤 누구라도 모든 사람들이 작품에 모였을 때, 만들었을 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야. 나의 장점과 너의 장점이 모아서 급진적 협업을 모아서 협동 작품, 이렇게 큰 작품이 나온다.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명화인데요. 명화는 시간과 관계가 없어요. 예전에 만들었던 과거의 사람이 만든 작품이 나에게 와서 재해석되고 재창조되어 새롭게 나의 작품이 되었네. 그리고 내 작품이 또 미래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재창조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또 깨달음을 또 메이커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특별호예요. 이 보통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특별호는 주제나 재료에 맞게 연결이 되어서 수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주차가 연결되어서 메이커로 성장했구나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 과정은 최대한 활발하게 해주시면 좋고요. 또 고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수업 전에 10명 이상 또 옷을 입는 경우에는 교사에게 미리 도움을 요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시, 협동, 명화, 특별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혹시나 또 원에서 부모 참여 수업이나 원 전시를 하고 싶은데 어떤 주차에 어떤 월에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 특별호를 소개해 주시면 좋겠죠. 특별호는 0스텝은요. 재료를 가지고 메이커가 되어보는 시간입니다. 또 0스텝은 밀가루가 있잖아요. 밀가루를 가지고 4주차 동안 또 수업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원스텝에서는요. 색깔을 가지고 다양한 색깔 속에 나의 색깔은 무엇일까? 내 색깔은 또 너의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 라고 찾아보면서 우리 색깔은 우리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모였을 때 예쁘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소중해. 라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메이커로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2스텝에서는요. 동화놀이인데요. 동화의 다양한 주인공이 되어보고 이 주인공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나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는 창의적인 아이로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또 3스텝에서는요. 실제로 메이커 운동에서 하고 있는 캠페인이나 판매 같은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 봅니다. 여기 첫 번째 보시면 바다 보호 캠페인도 있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세상을 향해 또 세상을 지켜나가는 메이커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메이커 운동을 우리 원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려야겠죠? 저희가 5월에는 인스타그램으로 매년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한 사진을 받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메이커의 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이야기도 해주시고 많이 참여해 줄 수 있도록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원 전시회가 하는 경우에는요. 저희가 전시회 현수막 파일을 제공해 드려요. 그래서 혹시 원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팀에 말씀해 주시면 이 파일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메이커 운동을 함께 해야겠죠. 교구 구성 안내문이라든지 팅커링 노트를 통해서 가정 연계로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아이랑 놀이랑 홈TV 모두 알고 계시죠? 로그인 없이 가정활동 영상이나 또 다양한 주차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에서도 또 볼 수 있고 가정에서도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혹시 교사용 자료가 필요하신가요? 또 선생님들이 또 문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선생님, 저는 교사용 자료를 구매하지 않았는데 저 활동 안내문이나 또 교우 구성 안내문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홈페이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지사 코드를 입력해야 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지사 코드도 꼭 안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사용 자료는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 월간 계획안, 연간 계획안부터 또 멀티미디어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나는 호수별로 교육을 디테일하게 듣고 싶어 하시는 특기 강사 선생님과 또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공지사항, 홈페이지에 있는 공지사항에 저희가 매 호수마다 교사용, 중교육 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이 주차별로 더 디테일하게 듣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은 들어가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7세 아이들이 이 바다 보호 캠페인을 하고 5세 반에 가서 얘들아 바다는 보호해야 돼. 쓰레기는 버리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활동 모습이에요. 아이들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또 우리 선생님도 우리 아이들도 메이커로 성장하는 모습을 더욱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료증 발급 안내와 또 교육 안내 마치고 안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긴 시간 동안 교육을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사방에 구글 폼을 올려드릴 예정이오니 거기에 꼭 구글 폼 작성해 주시고요.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이렇게 뭐 안내 PPT라든지 그리고 주제송 영상, 홍보 영상들을 저희가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이메일 꼭 작성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요. 아이온 교육연구소 카카오 채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필수 입력을 보시면요. 이번에는 생년월일이나 연락처를 꼭 적어주셔야 수료증에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안다과학과 메이크아트 둘 다 들으셨다면 이중 중복 체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부모 교육과 교사 교육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메이커를 사랑해 주시는 원과 학부모님들을 위한 혜택이죠. 원래 기존에는 유료로 다 진행되었던 거 아시죠? 이런 부모 교육을 연 6회 무료 줌 교육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또 교육 후에 드리는 증빙 자료들은요. 평가 인증이나 열린 어린이집 서류 등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원의 홍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1호부터 저희가 포장 안내문이랑 이 교육 안내문을 택배에 함께 넣어서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선생님이나 원장님께서 이 안내문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셨을 경우에는 무료로 이 아이온에듀에서 하고 있는 교육 안내다 라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특기 강사 선생님들도 들어오시면 너무 좋겠죠? 이렇게 오늘도 참석해주신 모든 특기 강사 선생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 이후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나중 오후 5시에는요. 아띠랑 2.0 특기 강사 교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석해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구글 폼은 지사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